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관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스프레드시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퀴즈를 풀면서 한번 상기시켜 보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수업에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 데이터를 텍스트, 숫자, 날짜 및 시간 등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기능이다. 그죠, 여러분? 데이터를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재배열하는 기능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같이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네,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해 볼게요. 설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 설정한 조건에 맞는 그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 이거를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네, 자동 필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색하려는 조건을 설정하여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른 위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예를 들면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 뭐였죠, 여러분?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였죠? 네, 고급 필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렬과 필터 공부하면서 정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 세 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따단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째, 부분합 기능을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부분합을 할 수 있다. 그죠? 부분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요. 부분합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피벗 테이블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역시 피벗 테이블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학습하고요. 어떠한 조건에 따른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을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교재는요. 페이지 141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모두 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부분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줄도 긋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분합은 그죠? 부분합은 많은 데이터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등을 나타낼 때 편리한 기능이다.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요. 데이터의 만약 예를 들면 데이터의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 그 데이터를 그룹으로 또는 이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그 데이터의 합계나 평균,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부분합입니다. 여러분 또 필드란 말을 금방 제가 했는데 필드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엑셀 데이터에서 상단에 이렇게 제목처럼 되어 있는 대리점, 상품명, 1월, 2월, 합계 요 제목을 각각의 제목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값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게 부분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부분합을 구할 때 우선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정렬을 이제 하여서 그룹으로 묶어주어야 한다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렬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렬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룹을 할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 최소의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게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부분합은 그죠?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 안에 부분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면 부분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래 예제에 보면 이렇게 이제 레코딩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보면요. 대리점을 그룹화하여 1월과 2월 그리고 합계 부분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합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렬이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하냐면 그룹화할 것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준을 잡고 그죠? 정렬을 한 후에 각각의 금액의 이제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 최소값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도 보겠지만 부분합 창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부분합 창에 보면 먼저 여기 위에 보면 그죠 여러분? 그룹화할 항목이 있어요. 그룹화할 항목. 그죠?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는 기준 필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사용할 함수 여기 콤보 상자 눌러보면 아까 우리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합계할래, 평균 구할래, 최대할래, 최소할래, 개수 구할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콤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그죠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네모 박스 밑에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위로 조금만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올라오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 부분합을 구할 때에는 부분합 대하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것을 체크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체크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실질적으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일단 이론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여러 함수를 적용해서 부분합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 함수를 적용해서 부분합을 구할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합을 할 경우부터는 여기 아까 요 밑에 그림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지를 꼭 해주고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줬으면 어떡할 거냐? 체크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부분합했던 내용이 덮어 쓰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그래서 원래 있던 기존 값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부분합도 두려면 요 체크가 해지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분합에 대한 이제 이론을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가 직접 부분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2페이지. 네, 여러분 142페이지 도전과제에 이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뭘 하라고요? 부분합을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부분합해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정렬이에요. 그죠? 기준이 되는 것을 정렬을 하고 그죠? 부분합을 구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는 정렬하고 부분합을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밑에 데이터를 보면 사원명, 소속,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번 조건은 소속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오. 지금 보니까 특정 기준이 되는 것이 소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속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소속을 그룹으로 해서 부분합을 구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보면 그룹화할 항목은 소속. 아까 얘기했죠. 금방 위에서 기준을 소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을 걸 또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하고 나서 그죠 여러분?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 그 다음에 소속의 개수가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부분합을 해보라고 하네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 판매 금액의 평균, 소속의 개수 이렇게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여기 팁이 또 이제 친절하게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해제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오는 부분합을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여러분. 예제 문제 풀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네, 예, 엑셀 프로그램 실행했죠, 여러분? 네,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제가 이제 데이터 옆에 우리가 책으로 계속 왔다 갔다 보기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메모장으로 이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부분합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부분합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분석해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죠? 우리가 정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분합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속을 기준으로 정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정렬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그죠? 정렬하고 데이터를 부분합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메뉴 탭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탭. 그죠? 데이터에 갔습니다. 데이터에서 그죠? 이렇게 정렬 및 필터 안에 정렬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렬 클릭했습니다. 그죠? 정렬 기준을 뭐로 기준을 잡는다고요? 네, 소속을 기준으로 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 기준 나왔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이제 오름차순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한번 같이 해볼게요. 블럭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블럭 전체 설정한 상태에서 부분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부분합도요. 여기 상단에 보면 데이터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 안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쭉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메뉴에서 그죠?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가보면 윤곽선이라는 곳 안에 부분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데이터에 윤곽선 안에 부분합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클릭. 네. 아까 책에서 봤던 부분합과 이제 그죠? 관련된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부분합 창에 보면 그룹화할 항목 이거는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설정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할 함수,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합계인지 평균인지 그 다음에 그죠 개수인지 최대 최소값인지를 여기 클릭하면 나온다 했고요. 어떤 부분을 이제 부분합으로 계산할 건지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우리 뭘 꼭 해야 한다 했죠? 새로운 값 대치를 꼭 해지를 하고 그죠? 확인을 눌러줘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합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부분합에서 새로운 값 대치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부분합의 값이 두 번째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덮어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부터는 꼭 해제를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요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 봤고요. 이제 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부분합 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서 소속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이제 기준 필드가 되는 거라 했는데 여기서 콤보 상자 클릭하면 어떤 기준이었다고 우리는요? 소속이었습니다. 소속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대한 함수와 이제 계산 항목들이 선택될 건데 사용할 함수는 뭐냐? 첫 번째 이제 부분합의 첫 번째는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 콤보 상자를 클릭해서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소속이 아니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 이렇게 두 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새로운 값 대치 굳이 해제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뭐 금호 요약, 그러니까 소속 기준으로 해서 금호 소속의 판매 수량 합계, 판매 금액 합계 나왔고요. 진한 소속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 수량 합계, 판매 금액 합계가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는 총 합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약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합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합은 판매 금액 평균 또 부분합하라고 나와 있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 또다시 클릭해 볼게요. 위쪽 메뉴에 부분합. 이번에도 소속은 기준 그대로 두면 돼요, 여러분. 사용할 함수가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고 뭐였죠? 평균을 선택해 주고요.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판매 금액 평균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은 체크 해제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그죠? 부분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합 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값이 평균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값 대치 요거를 꼭 체크를 해제해주고 확인을 눌러줘야 된다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제 해제해주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니까 요약은 아까 합계로 했죠? 합계 금액은 그대로 있고요. 평균 금액이 새로 지금 판매 금액의 평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합은요. 소속의 개수를 부분합하는 거였어요. 이건 역시 요 상태 그대로 두고요. 이제 상단 메뉴에 부분합을 클릭해서 그죠? 소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함수는 평균이 아니고 개수이다. 그죠? 개수인데 무엇의 개수냐? 소속의 개수이다. 그래서 판매 금액 체크 해제하고요. 소속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값 대치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해제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기준으로 그룹이 묶어졌어요. 금호, 그 다음에 진한 이렇게 묶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합계와 평균, 개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부분합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처음에 부분합을 할 때 정렬만 잘해준 후에 부분합을 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만 잘해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 좋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분합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했는 부분합 문제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네, 함께 풀어보아요. 예제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부분합 문제를 가져왔어요. 정렬 및 부분합. 왜 정렬 및 부분합인지는 이제 알겠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할 거고 종목의 개수와 거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분합을 하는데 정렬하는 기준은 또 안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는 정렬하는 기준은 안 나와 있고 정렬은 출력 형태를 보고 너가 알아서 정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하고 난 후에 종목의 개수, 그 다음에
거래량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부분합을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곽 지우기. 요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예제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한 회사에 그죠? 종목별, 업종별, 그죠? 거래량, 고가, 저가, 종가, 시가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정렬이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라고 나와 있었어요. 출력 형태. 미리 제가 출력 형태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이게 여러분 부분합을 한 결과물이에요. 정렬을 하고 부분합까지 했는 이제 결과물인데 그러면 정렬을 어떤 걸로 했나 보니까 필드를 일단 각각 봐야 되겠죠. 그죠? 종목, 업종, 거래량, 고가, 저가, 종가, 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묶여졌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나요? 종목, 크게, 그죠? 각각 회사 이름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업종을 한번 볼게요. 업종. 업종은 의약품, 여러분 의약품의 평균, 의약품의 개수. 그 다음 운수장비, 운수장비 평균, 운수장비 개수. 그 다음 1차 금속들의 평균 개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뭔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뭐를 기준으로 여러분 부분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합을 했구나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종을 가지고 부분합하기 위해서 정렬을 할 건데요. 쭉 이제 블럭을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정렬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정렬 기준은요, 여러분, 딱 하면, 클릭하면 뭐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고요? 업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정렬의 기준을 여러분, 정렬을 오름으로 했는지 내림차순으로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밑에서 보면요. 그죠, 여러분? 의약품, 그 다음에 운수장비, 그 다음 요 밑에는 이제 1차 금속 1회였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뭐가 먼저일까 했는데 오름차순이 아니고 이때는 내림차순 순이에요, 여러분. 그죠? 한글 그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확인 눌러주면 여러분 출력 형태처럼 의약품대로 운수장비순, 1차 금속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렬은 했으니까 전체 블럭을 설정한 후 데이터 블럭 설정 후 데이터의 메뉴 중에서 부분합, 윤곽선 안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부분합하냐면 일단 그룹화할 항목이요. 종목이 아니었고 뭐를 기준으로 그룹화 했습니까? 여러분 정렬했습니까? 업종이었죠. 업종 클릭해 주고요. 첫 번째 부분합할 함수는요. 여기 보면 종목의 개수였어요. 그죠 여러분? 종목의 개수 하나하고 거래량의 평균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이제 개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의 개수냐면 종목의 개수예요. 그래서 시가는 해지하고 종목은 위쪽에 있네요. 종목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도 할게요. 바로 연결해서 상단 메뉴에 부분합 클릭하고요. 이번에 그룹화 항목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이번에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평균으로 바꿔주는데 거래량의 평균입니다. 종목은 해지하고요. 거래량을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를 꼭 해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 해제하고 이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곽을 지워라. 요 오른쪽에 있는 그죠? 빼기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윤곽인데 이걸 지우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윤곽을 지우는 거니까 일단은 윤곽선에 있어요. 그래서 윤곽선 안에 윤곽선을 지운다 하니까 해제 삼각형 역삼각형 보이죠, 여러분?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윤곽 지우기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윤곽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 윤곽선 같은 경우는요. 보여주는 거를 뭐 이제 그죠? 하위 수준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줄이면 그죠? 전체만 보이고 늘리면 우리가 세세하게 다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이제 하위 수준 보여주는 게 윤곽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지하려면 윤곽선 안에 그룹 해제 안에 윤곽 지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직접 출력 형태에 있는 거와 데이터가 똑같이 여러분 보여졌습니다. 부분합 성공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분합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정렬만 잘 한 후에 해당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부분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합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벗 테이블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 펼쳐보고요. 페이지 143쪽 되겠습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벗 테이블은요. 우리 엑셀에서 분석 기능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좀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피벗 테이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첫 번째 줄 그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많은 데이터 목록 중에서 필요한 목록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죠? 많은 데이터, 뭐 1000개에서 2만, 3만 개까지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이제 목록만을 그죠? 뽑아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피벗 테이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떨 때 유용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그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찾을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드가 정말 많고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많으면 우리도 막막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하면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죠? 자료를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하는지 밑에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있냐? 삽입이라는 메뉴 탭이에요.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삽입의 표 그룹 안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예제 문제 여러분 보면요. 그죠? 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보자 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그죠 학습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조건은요. 합계란에는 1월과 2월을 더한 값을 구해놓고 그죠? 요 합계란은 1월, 2월에 더한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필터는 대리점, 행자리에는 상품명, 값에는 1월, 2월 합계가 표시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세요. 예, 짜잔. 네, 우리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있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에 이렇게 조건식도 제가 반영시켜 놨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계 자리에는 1월과 2월을 더한 값으로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죠? 각각 대리점의 합금액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합계를 구할 때 쓴 함수 여러분 뭔지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네,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는 네, sum 함수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죠. 가장 쉽기도 하고, 그죠? sum 함수를 적용해서 1월달과 2월달을 선택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나머지 합계 금액은 이렇게 끌어서 이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계란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피벗 테이블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죠?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든다 해서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삽입 안에서도요, 첫 번째 여기 보면 표 안에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보고서 모양의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역시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표 또는 범위를 선택할 것인지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 또는 범위 선택이 있고 또는 외부 데이터를 이제 원본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표 범위를 이제 깜빡깜빡 할 때 이렇게 전체 원본 데이터를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그죠? 기존 워크시트 자리에다가 나는 하고 싶다 해서 저는 A13 자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하나하나씩 한번 반영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필터 자리에는 대리점, 행자리는 상품명, 갑자리는 1월, 2월 합계가 표시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 라고 하죠.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 그죠?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자리, 그죠? 추출하는 자리, 그 다음에 열에 반영될 데이터, 행에 들어갈 데이터, 갑자리에 들어갈 데이터 이렇게 각각 여기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필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필터링 한다고요? 대리점으로 한다 했죠. 그죠? 아이고 클릭했는데 그래 넘어갔네요.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요. 체크를 해주면 행자리 가기는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잘못 갔다면 끌어당겨도 돼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대리점을 필터 자리에 클릭해서 끌어다 옮기는 게 더 빨리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 자리. 지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대리점 해가지고 필터링 되게끔 그죠? 콤보 상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행에는 상품명을 넣으래요. 상품명을 클릭해서요, 여러분. 쭉쭉쭉쭉쭉 행 자리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에 있던 그죠? 상품명들이 행열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리에는 1월과 1월 끌어당기고 2월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합계가 끌어당겨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작성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대리점 모든 대리점 콤보 상점 클릭해보면요. 강남, 신촌, 여의도 모든 대리점에서 그죠? 각각 상품명이 이제 1월 달에 얼마 팔았고 뭐 2월에 얼마 팔았고를 이제 합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또는 여러분 만약에 모든 대리점의 상품명 보는 것보다 나는 대리점이 여의도, 신촌, 강남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신촌 대리점에 그죠?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피벗을 통해서 대리점에 있는 거를 모두라고 하지 않고 신촌 하나만 선택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신촌이라는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시다모아 안티구아라는 상품이 1월에는 각각 얼마 팔렸고 2월에 각각 얼마 팔려서 총 얼마씩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기 좋죠, 여러분. 다른 함수들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값만큼 볼 수도 있고 추출할 수도 있지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더 빨리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의도는 얼마나 팔렸나 해서 확인 눌러주면 여의도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그죠? 시다모, 안티구아, 예가체프, 하라 이래가지고 각각의 이렇게 합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행 레이블 요 자리에 행 레이블이라는 것보다는 상품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상품명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대리점의 상품들 또는
강남 대리점의 상품들 해서 1월, 2월 합계 있어요. 또는 합계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피벗에서도요 평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 이제 피벗 테이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 여기에 그죠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여기 이제 콤보 상자 클릭하면요. 그죠? 요거 값 옆에 보면 콤보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값 필드 설정 클릭하면 합계를 구할 수도 있지만 개수도 볼 수도 있고요. 평균을 볼 수도 있고 최대, 최소, 그다음에 곱, 그다음에 뭐 개수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평균을 보고 싶다. 그래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해 주면 그죠? 강남에 그죠? 1월달 평균은 얼마치 팔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다른 필드들도 혹시나 평균을 바꾸고 싶으면 2월에 가서 값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2월달도 평균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도 분석의 이제 끝판왕이니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름보다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찾을 때 너무 손쉽게 쓸 수 있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의 예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보너스 문제로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한 번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너스 문제 위쪽에 보면 요런 모양의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출력 형태고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업소 및 월 근무일별 학생명의 개수와 시급의 평균을 구하시오. 네, 업소 및 업소, 여기 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 근무일에 따른 학생명의 개수와 시급을 구하시오. 평균으로 구하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업소가 나오고 학생이 월 근무한다는 거 보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월 근무일을 그룹화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 월 근무일 날짜를요, 그룹으로 묶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그죠? 셀 안에, 셀 병합과 동시에 가운데 맞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소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빈 곳의 셀은 별표로 이제 표시를 하게끔 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볼 거고요. 네 번째,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네 가지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데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데이터하고 내용은 제가 그저 첨부 파일로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서 출력해서 꼭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 이름과 뭐 업소, 근무 시간, 월 근무일, 시급, 월 수령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벗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학생명부터 이제 뭐 전체 성별까지 다 잡아도 되고요. 저는 월 수령액 돈 정도까지만 블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이렇게 설정한 후에 여러분 우리 피벗은 어디 있었죠, 여러분? 피벗 테이블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삽입 메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네, 표 또는 범위는 어떤 부분을 할 거냐? 지금 우리 그저 금방 설정했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이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기존의 워크시트에 할 건데 이렇게 보는데 보통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보통 많이 하고요. 위치는 저는 요 밑에 부분에다가 잡아 보도록 할게요. 다른 시트에다가 해도 되지만 그죠? 요 밑에다가 이제 저는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보면
네,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제 보고서 목록이 떴습니다. 요 보고서 목록에 아까 했던 것처럼 각각의 필드명을 끌어다가 당겨 놓으면 되겠죠, 여러분. 옆에 조건 이제 그죠 메모로 기입을 해놨는데 한 번씩 풀어볼게요. 업소 및 월 근무일별 학생명의 개수와 시급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업소 및 월 근무일별 학생명의 그죠 개수와 시급 평균 구하는데 아까 우리가 원본 그죠 출력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출력물을 보면 그죠 우리가 여기 월 근무일이 있는 쪽이 열입니다. 열. 그 다음에 업소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행이 되죠. 그죠? 그죠? 행과 열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학생명의 개수와 평균 시급명, 금액 이렇게 각각 자리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여러분 문제에서처럼 업소는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업소는 행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자리로 끌어당기면 그죠? 행자리에 주유소, 카페, 편의점이 이렇게 나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열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월 근무일, 월 근무일을 끌어당기겠습니다. 그죠? 월 근무일. 그 다음에 값이 되는 자리는 뭐가 있느냐? 그죠? 자리는 그죠? 아까 학생명의 개수, 학생명 끌어다가 땡기면 네, 알아서 개수로 잡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시급 단위원이었죠. 그죠? 시급 단위원의 평균 금액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합계 시급 단위원을 그죠? 클릭해보면 값필드 설정에서 한다 했죠, 여러분? 그죠? 평균으로 할 건지 합으로 할 건지, 그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시급을 구할 것이다.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명 개수와 평균 시급 이렇게 들어갔고요.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1번 조건은 해결했고요. 2번은 월 근무일을 그룹화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월 근무일 여러분 이쪽 우리 일단은 여러분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 이름 좀 바꿔줄게요. 그죠? 헷갈리니까 열 레이블의 이름은 월 근무일이었고요. 행 레이블은 그죠? 업소였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그죠?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해볼게요. 월 근무일을 그룹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아까 어떻게 묶여 있었냐면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제 월 근무일은 1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25일까지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5일씩씩 묶여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이제 해당 날짜, 일자 하나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여기 여러분 보이나요? 중간쯤에 보면 오른쪽 마우스 중간쯤에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에 그룹. 그룹화라는 창이 하나 떴습니다. 시작 번호와 끝 번호 그리고 단위가 몇 단위로 나누어지느냐 하는데 아까 시작이요 10일부터 15일까지였거든요. 시작은 1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5일씩 끊기다 보니 25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끝 날짜는 25일. 그 다음 단위는 각 그룹의 범위는 5일 단위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5.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확인을 하니까 15일, 11일에서 15일, 16에서 20일, 21일에서 25일까지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월 근무일을 그룹화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맞춤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한 그룹의 그저 날짜는 학생명의 개수와 평균 시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일, 15일 요 블럭을 설정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네.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지금 나오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을 하고 나니까 11일부터 15일도 학생명과 시급, 16일부터 20일도 학생명과 시급, 21일부터도 학생명과 시급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업소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비어있는 곳은 별표로 표시하라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출력 형태가요. 업소 정렬이 편의점, 카페, 주유소 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순서는 주유소, 카페, 편의점인데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해서요. 텍스트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공부했죠?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들에게는 그죠? 별표 표시하는 것도 이거는 빈 곳을 한쪽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 요 중간에서 밑을 보면 빈 셀 표시하는 곳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별표 하나를 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행의 총 합계 지우기라는 조건 4번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죠? 전체 개수와 전체 평균에 대한 요 합계와 평균 금액을 지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요약 및 필터 탭 지금 있는 곳에서 요약 및 필터 탭에 보면 행 총합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체크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해제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네. 확인을 누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별표 모양들이 다 비어있는 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출력 형태 여러분 조금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출력 형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그죠? 같게끔 그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어있는 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그죠? 시급 쪽에 보면 돈은요, 그죠? 세 자릿수마다 쉼표가 찍혀 있죠. 위쪽 상단 메뉴로 해서 우리도 쉼표를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라고 보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학생명 그 다음에 평균 시급 있는데 평균 시급 뒤에 원본 파일에는 단위 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곳에는 붙어 있지 않죠.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거는 평균 시급명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요.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합계로 되어 있던 것을 평균으로 바꾸는 것도 값필드 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면요. 요 사용자 지정 이름 있죠. 여기가 지금 평균 땡땡 시급인데 요 시급 뒤에 자리에다가 단위 원을 붙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단위 원. 그죠? 이렇게 붙이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원본 출력 형태와 똑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너스 문제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한 번 더 해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피벗 테이블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통해서 그죠? 네, 오늘의 평가 문제 세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볼 테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네, 1번 많은 데이터를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등을 나타낼 때 편리한 기능은 무엇인가? 그죠? 1번 매크로 2번 부분합, 3번 피벗 테이블, 4번 정렬, 5번 유효성 검사. 여러분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부분합입니다. 그죠? 다음 2번 볼게요. 부분합을 구할 때에는 우선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뭐를 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여러분. 부분합을 구할 때에는 우선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뭘 해야 됩니까? 정렬하여 그룹으로 묶어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은 정렬이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어떤 기능인가 볼까요? 많은 데이터 목록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 및 분석하거나 찾을 때 이용하다. 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죠? 어떤 이제 기능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1번의 정렬, 2번의 부분합, 3번의 시나리오, 4번은 피벗 테이블, 5번은 목표가 찾기. 몇 번일까요, 여러분? 요약하고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거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4번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 수업은 짜잔! 차트 수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